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너무 땜질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못 잡고 지방만 지금 지방의 그 부동산 가치만 하락시켜가지고 지방만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는 바람에 집이 안 팔리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임차인 보호가 안 돼요. 오히려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가 물량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임차인도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임대인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소유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집을 팔아내요. 팔아내야 되는데 취득세가 8% 11%까지만 올리다 보니까 2주택부터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또 보유세를 갖다 폭탄을 맞춰버리고 그리고 또 임대 사업을 장려하다가 지금 이제 그 임대 사업자를 갖다 기간된 사람을 해지시켜서 다주택자를 만들어 버리고 다주택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임대 사업을 권장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 폭탄을 맞추고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장려하다가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사람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이거는 정책을 전국을 놓고서 투기는 잡고 투자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투자하는 사람들 문제가 저기 다 무슨 뭐 적폐청산하는 식으로다가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정책 실패가 돼가 23번씩만 한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기네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 잘못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너무 무리한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은 시장이 원리에 맞게 됩니다. 시장이 원리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에 맞게 되는데 정부에서 무리하게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급을 안 하고 서울에 재건축을 하면 그 재건축 당사자들이 돈을 번다고 재건축 허가를 안 해주고 막 어렵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문제가 있죠. 이제 와서 뒤늦게 공급한다고 뭐 여기저기 뭐 부지를 찾고 재건축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 지금 해도 3년이 걸려요. 빨리 해도 아파트 주택시장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부족한데 서울에는 뭐 1년에 한 15,000채씩 부족해요. 집이 5만 채가 필요한데 3만 5천 채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매스컴 보시면 알지만 지금 그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전세 안 올라래요. 한 20% 정도가 전세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빼줘야 되면 전세를 놓겠지만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채받자 이자가 싸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 절대 전세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잘못된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일단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거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으면 그 전문가들이 있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요. 엉뚱하게 뭐 청와대 수석들만 뭐 이렇게 뭐 징계 뭐 사표 내고 그 사람들이 뭐 집을 안 팔아서 지금 민심이 떠났나 그거 아니거든요. 전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투자했죠. 근데 지금은 뭐 다 불만이에요, 전체가. 그리고 주택을 딱 한 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막 그 보유세를 100% 넘게 올렸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만 원 나왔던 게 올해 25만 원 나왔대요. 주택 한 채 있는데 세금이 보유세가 그 주택에서 무슨 뭐가 나오나요? 서울 같은 데 제가 알기는 뭐 재산세하고 뭐 종부세하고 몇 천만 원이 나온답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 집이지만 솔직히 내 집이 아닌 거죠.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월세를 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달 몇백만 원씩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너무나 정책이 잘못된 거죠. 내가 사는 집이 편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집에 살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세금을 내고 산다?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면은 장점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청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지금 옛날 그 4, 5년 전에 지표가 100이라면 지금 92.1인데 불구하고 뭐 방사능 가속기 뭐 발표되고 일부 지역이 급등했다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 LTV가 70% 되기 50%로 했고 DTI도 그것도 또 50%로 낮춰가지고 대출이 안 돼요. 2주택부터 대출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대출이 또 안 된대요. 그 이 사람은 대출금을 계약금을 띠키라는 얘기인지 뭐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어디든 간에 자유 경제주의 하에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취득세를 8%, 15%, 12% 해놨잖아요. 그럼 팔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뭐 보유세를 높인다, 양도세를 높인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단기 투기 자금은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년 미만에 파는 건 양도세 높인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세금을 더 내라. 재산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내가 내 재산을 파는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사는 사람이 3억짜리 집을 사는데 취득세 4천만 원 내고 살아나면 이게 주택 가격이 4천만 원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다음에 분명히 3억 4천 이상이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간 돈이 3억 4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가격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 세대가 좀 돌아서는 거죠, 지금.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동산 소유자들이 지금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다주택자는 빨리 팔고 싶은데 팔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2년만 기다리자. 2년만 참자. 왜 정권이 바뀔 때까지 참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이걸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주택자라고 막 몰아붙이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든 말든 뭐 지금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유자들은 제가 볼 때 전세 줄 필요가 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아니면 그 부동산을 뭐 어떻게 대출을 받기 힘들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든지 해서 월세를 줘야지. 전세 받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 금리가 없어요. 금리가 낮지가 않아요. 제로금리 상태에서 뭐 해봤자 1% 뭐 나온다. 이거 거기다 또 뭐 저기 또 이전 저기 되면 소득세 또 내잖아요. 그게 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물가 변동률도 더 높은데 이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해봤자. 그럼 뭐하러 전세를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집을 구하기 힘들어요. 전세가 없어요. 주인 입장에 전세 없으면 뭐하냐. 전세 안 주겠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서울 같은 데도 한 20% 줄었대요. 없대요, 전세집이.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절대 전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는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 저평가돼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세종 같은 데서 3억에 분양했던 것이 7억 가던 게 지금 9억, 10억이에요. 요즘에 그 수도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2, 3억이 또 올라갔어요. 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자꾸 가격을 올라가게 만드는지. 잘 아시지만 강남 규제에다가 강남 규제하니까 강북으로 가가지고 강북 규제하니까 또 뭐 세종, 대전, 부산 이런 데로 막 투기꾼들이 몰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핀셋 규제하다 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핀셋 규제하면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규제 안 된 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청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에 볼 때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올라갔다 그러면 4억, 5억 안쪽이죠. 세종시는 거의 9억, 10억이에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4억대 분양됐던 게 10억이거든요. 이게 거기는 뭐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잖아요. 대전 같은 데는. 그래도 안 떨어집니다. 이걸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로 박는다 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것은 그럼 뭐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정부에서 공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제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장 원리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주는 그래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먼저 정정순 그 의원님이 국토교통위 가가지고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그 전문가 그룹의 LH라는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좀 미흡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게 잘못됐다. 왜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청주시 공동주택 과장님 이하 그 팀장님들하고 다 미팅했는데 여기는 빨리 이제 그 해제를 시켜야 돼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해제시키려니까 금방은 되지는 않지만은 3개월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해제 요건이 되면 바로 올릴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무조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청주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근에 있는 부동산보다 가치가 하락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아시겠지만 공단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폴리스 그쪽 들어오죠. 저쪽 오창수에 3단 들어오죠. 그다음에 저 옥산에 또 거기 산업단지 들어오죠. 그다음에 뷰티 산업단지, 그다음에 옥산에 그 국사 산업단지가 들어오죠. 또 그다음에 이쪽에 청주 공항 옆에 에어로폴리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 그 산업단지 거기 들어오잖아요. 정비 산업단지. 그리고 내수 쪽에 또 한 100만 평 가까이 지금 계획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방산 가습기가 들어오면서 그 일대가 또 이제 그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 국토의 중심에 있고 세종시 인접해 있고 여기는 교통의 요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망은 좋다 앞으로.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규제가 돼서 조금 침체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좋다. 그러면 부동산 전망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할 분들은 빨리 지금 침체돼 있을 때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발표되고 이제 저희가 6월 17일 조정 대상 지역 발표되고 7월 10일 날 또 부동산 그 세제 법안이 또 발의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된 것은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세제 개편 또 했지 않습니까? 7월 10일 날 여러 가지로 부동산 규제 법안이 생기면서 7월 24일 날 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집회를 했습니다. 충북 도청에 시작해서 청주시청까지 가가지고 했고 저희가 그 어떤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도지사님 그쪽 국장님한테 전달했고 그다음에 시청의 공동주택 과장님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부당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4, 5년 전에 지수가 100에서 지금 92.1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원상 회복이 안 됐는데 갑자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방산 가속기가 되기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간 다음에 하는 거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한 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저희가 우리 집 회원들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 일반 국민들도 힘드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결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하려고 저하고 상당구 지회장님하고 둘이서 삭발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 20일 넘었는데 그때 하도 짧게 깎아가지고 지금 부동산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냐 월세냐 절대 전세는 맞지가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부동산 향후 전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밝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위치거든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토의 중심에 있고 세종시 인접해 있고 교통이 유지고 그다음에 인근에 계속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 부동산에서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구 증가거든요. 아무리 저기에도 부동산이 뭐 공급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구가 1년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약 3,000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망이 밝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단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망은 상당히 좋다. 지금은 뭐 침체돼 있지만 근데 정부에서 좀 이걸 그 거래를 잘 되게끔 거래세를 낮춰야 돼요. 취득세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변재일 의원님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시더라고 잘못됐다. 거래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 정부에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싱가포르 모델을 도입했대요. 싱가포르 모델. 싱가포르는 취득세가 15%거든요. 15%인데 거기는 그 3년만 보유했다 팔면은 양도세가 없어요. 근데 왜 취득세만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조정 대상자격이 풀리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 공시지주택 가격이 1억 미만짜리는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주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